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계속해서 인벤터 2D 스케치 작업 공간 내에 있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부품 작업 공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서 내가 작성할 2D 스케치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스케치라는 스케치 피처가 생성이 되고, 스케치라는 스케치 피처 내에 있는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죠. 자, 저번 시간에 알아본 거 여기 구석 조건 패널에서 이제 구석 조건 요것들 쭉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구석 조건 표시, 요거는 이제 요 하부에 있는 요 아이콘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F8 표시할 때는 F8, 그리고 이제 표시를 끌 때는 F9로 꺼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볼 거, 이제 여기 3개 아이콘 중에 요 위에 거 하나만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확장을 해보면 좌표계 편집과 이제 구속 조건 추정 범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하부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쪽이 내용이 좀 간단해요.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스케치 1에서 제가 대충 막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서 막 그리시면 돼요. 선 그려주는 기능 이제 L 해가지고, 단축키가 L이었죠, 선. 여기서 뭐 이게 딱 수평 맞추지 말고 대충 기울여가지고 한 4군데에서 그냥 사각형 형태, 대충 그려놓은 사각형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스케치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게 뭐냐면, 요거 말고도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해야 되고, 일단 요거 좌표계 편집을 먼저 할 거니까 여기서 빠져나갈게요. 스케치를 마무리 눌러가지고 빠져나갈 겁니다.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 스케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S 2D 스케치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X, Y 평면을 하나 딱 생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스케치 2라는 스케치 피처 내에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막 그릴게요. L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릴 때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구석도 하나도 걸린 게 없었습니다. 구석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구석이라고는 이 점이 갖고 있는 점이 이제 두 점이 이제 일치했다, 끝점이 딱 일치한다는 구석 정보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단은 요 상태에서 구석 조건에 있는 좌표계 편집, 요거를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좌표계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원점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절대 원점이 있거든요. 절대 원점. 그게 지금 이제 요 점이죠, 요 점. 노랗게.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노란 점이 원점은 아닙니다. 저 노란 점은 지금 시스템이 갖고 있는 원점의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보신 형상 투영, 이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투영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원점을 자동 투영해준다라고 제가 최초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점이 여기인데, 나는 이제 원점을 다른 데로 바꾸고 싶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을 하다 보면 특정 부분의 스케치가 그 기존에 있던 다른 형상을 기준으로 X축이 정렬이 된다든가 Y축이 정렬이 된다든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속 조건에 있는 좌표계 편집입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 놨던 요거를 좌표계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구속 조건 추정해서 구속 조건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좌표계 편집을 눌러주시면 원점 있는데 이렇게 기즈모가 하나 나와요. 기즈모가 하나 나와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X축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파랗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죠. 딱 요걸 클릭을 하고 어떤 선과 딱 맞춰주면 그 선의 지금 방향에 맞춰서 X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난 X축을 맞출 게 아니라 Y축을 맞출 거다 그러면 Y축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Y축이 방향이 맞춰지죠. 근데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죠. 요거는 이제 선택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스케치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얘는 스케치 2 형상은 스케치 1에 있는 형상이고 지금 저 스케치 2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스케치 2에 있는 형상에다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케치 2의 좌표 개를 바꾸는 거예요. 원점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케치 안에 그려져 있는 얘는 이 좌표 개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 좌표 원점이 얘의 모체가 돼요. 얘 위치에 대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근거를 자기가 바꿀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따로 만든 게 스케치 외부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저 좌표계를 바꿀 수 있는 거지 내 스케치 내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 내부에 있는 요소 가지고 좌표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Y축이 이렇게 된다. 방향을 맞춰준다든가 X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주고 원점의 위치도 바꿔줄 수 있어요. 위치도 요 원점에 있는 요 점 딱 클릭을 하고 여기로 하면 여기 딱 붙일 수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원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방향성, 기본 좌표축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좌표계 편집이다. 요거라는 거죠. 단축키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끝내려면, 확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면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 스케치 2에 그려진 형상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놓여 있었다? 원점을 기준으로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원점 좌표계가 바뀌었으니까 그 좌표계에 맞게 재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X축을 뭘로 맞췄어요? 2선으로 맞췄잖아요. X축 방향 2선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축을 내가 저걸로 맞춰주면은 여기서 보면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 있죠? 그래서 이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가지고 마우스 떼보면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수평 조건은 이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수평 조건이 이거야. 왜? 내가 X축을 얘로 맞췄으니까. 즉 우리가 이제 인벤터에서 알 수 있는 건 인벤터에서는 지금 스케치 좌표상에서 X축의 방향을 수평으로 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X축의 방향을 수평으로 친다. 자, 요렇게 돼요. 그래서 수평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형상에서 난 저 형상이 가지고 있는 저 엣지를 기준으로 수평을 맞추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렇게 편하게 그리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좌표계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L 해가지고 선을 그려볼게요. L 해가지고 선을 그리면 쭉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맞춰야지 수평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평 조건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수평 조건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수평 조건이 이렇게 해야지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를 기준으로 내가 수평 수직을 맞춰야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좌표계를 바꿔놓고 그려주시면 훨씬 편하게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오토캐드에서 UCS 가지고 좌표축을 좀 기울여가지고 쓰는 방법. 제 이제 오토캐드 영상에 보면 이제 CAT급이라는 그런 쪽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렇게 좌표계를 변경을 할 수 있다. 자, 컨트롤 Z로 좀 취소를 할게.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Z. 자, 방금 전에는 이제 아무 구속도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원점 좌표계의 위치와 방향을 바꿔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가 완전하게 갔어요. 완전하게 갔는데, 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한테 치수해가지고 땅 이렇게 해서 여기가 7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땅 여기 높이는 2 정도 줄게요. 저렇게 위치를 정해있어요. 원점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아래로 2를 다운 시켰고 그 다음에 X축 플러스 방향으로 7을 다운 시켰다. 요때 이제 우리가 원점 좌표계를 이제 바꾸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어떻게 했어요? 원점 기준으로 다 옮겨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까 원점 위치가 여기로 왔죠. 여기서 바뀌어진 방향으로 2 다운되고 그 다음에 7을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생길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해보면 구속 조건, 좌표계 편집, 자, 그 다음에
얘의 원점을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얘하고 맞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엔터 치면 된다 그랬죠. 엔터를 칠게요. 엔터 치니까 안 되네요. 오른쪽 클릭하고 엔터를 치기 그럼. 안 되네요. 이거 엔터는 왜 써 있는 거야? 네. 이게 제가 넘버패드에 엔터를 쳤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메인 키에 있는 엔터를 치니까 되네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제 그 위치로 갔거든요. 요 바뀐 좌표계로. 근데 얘는 보면 약간 이상해요. 원점 위치를 내가 여기로 바꿨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다운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7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얘한테 우리가 치수 구속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제 참 의아했던 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원점 따라 가는데 왜 원점을 투영한 저 원점 좌표는 저 원점 점은 안 가느냐. 이 투영한 최초의 원점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얘가 투영한 거는 얘에 있는 좌표계를 투영한 게 아니라 이 원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원점의 중심점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스케치에서 내가 UCS를 바꾼 건 진짜 이 시스템, 요 3D 작업 환경에 있는 원점 자체를 옮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스케치 내부에서만 좌표계를 그쪽으로 틀어준 것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실원점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가는 이유는 얘는 여기 있는 이 전체 시스템, 이 지금 있는 이 파일 전체의 원점을 투영한 거기 때문에 이 스케치 환경의 원점이 옮겨간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투영 개념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투영한 원본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안 가. 라는 거예요. 요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좌표계를 틀 때는 미리 좌표계를 틀어놓고 작업한 거. 저는 이제 먼저 스케치를 그리고 나중에 좌표계를 틀었잖아요. 미리 좌표계를 틀어놓고 나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요 특성은 잘 기억하셔라. 요게 실제로 이제 아마 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 그런 특수한 사항은 발생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게 실무 환경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이게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좌표계 바꾸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실무에서 쓰여요. 이게 없으면은 일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좌표계 바꾸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케치 좌표계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됐고 그냥 여기서는 마무리하고 빠져나간 다음에 자, 스케치 1, 2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스케치 1, 2. 이건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모형 검색기에서 스케치 1, 2 선택을 하고 델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케치 작업 환경으로 돌아갈 거니까 자, S 눌러서 똑같이 이제 XY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스케치 3이라는 스케치 피처가 생겼고 지금은 이제 저 스케치 3의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상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건 구석 조건에 있는 좌표계 편집입니다. 이거는 실무 환경에서 상당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있는 건 구석 조건 추정 범위예요. 구석 조건 추정이 뭐냐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제 뭐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번에도 막 그릴 거예요. L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막 그리세요. 아까랑 비슷하게 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놓죠. 네,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그린 다음에 다시 L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를 움직일 때마다 이상한 선들이 쭉쭉쭉 생길 때가 있죠. 네,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냐? 지금 내가 선택한 마우스가 위치한 요 위치는 지금 이 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 조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점대 선의 지금 뭐냐면 일치 조건이에요. 일치 조건. 일치.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이 지금 자동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조건 추정은 내가 이제 갖다 놓은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부합되는 조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걸어주는 걸 우리가 이제 주석 조건 추정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걸기 전에 시각적으로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가는 점선으로 뚱뚱뚱뚱뚱뚱 나와가지고, 아, 지금은 저 선의 연장선상의 일치 상태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게 필요해? 그러면 지금 클릭해. 바로 지금이야. 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제가 이제 딱 여기 걸렸을 때 클릭을 하고 선을 이렇게 쭉 빼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하니까 또 걸리죠. 걸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자, 이 점 방금 전에 일치시켰는데 이 점도 이 선의 일치 상태야. 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동일선 상태가 되죠. 동일선상. 그래서 이 상태로 그리면 이 선을 동일선상. 상자가 빠졌네요. 예. 그 상태로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탁 클릭. 자, 그 다음에 ESC.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구속 조건이 F8 안 붙었습니다. 구속 조건은 붙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제 구속 조건 추정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이제 어떤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 그게 구속 조건 추정의 구속 조건 추정 범위입니다. 구속 조건 추정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명령의 형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형상, 그다음에 선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구분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선택 형상의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좀 구분해서 볼게. 방금 전에 이제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F8로 켜도 안 들어갔었는데, 일단 끄겠습니다. F9로 끄고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구속 조건 안 걸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딱 가는데, 자, 여기서 딱 가다 보면 딱 지금 이렇게 걸렸죠?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것도 구속 조건 추정입니다. 예, 이렇게 직각. 아, 얘에 대해서 직각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직각을 걸고 이렇게 가면 직각이 또 걸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또 직각이 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는데, 오다 보면 직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요게 직각 조건도 들어갔고, 그렇죠? 직각 조건도 들어갔고, 요게 뭐냐면 요건 일치. 일치. 누구랑? 이 선하고. 이 선의 동일선상이 일치한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슉 해서 땅 갔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 땅 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ESC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선을 할 때는 지금 일치 조건이 안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선을 그릴 때는 일치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지금 옮기잖아요. 가치가. 자동으로 구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조건을 추정해가지고 그 구속 조건을 붙일 거냐 말 거냐인데, 그거를 어디서 조정을 하냐면 이 옵션에서 정의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명령의 형상. 그러면 내가 지금 선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현재 형상이에요. 현재 명령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은 되는데 구속은 안 붙여요. 왜? 지금 옵션이 뭐냐면 현재 명령으로 작성되는 애들끼리만 구속 조건 추정을 해서 그 옵션을 그 구속 조건을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얘도 현재 형상이에요. 현재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도 현재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속 조건 추정이 걸린 게 현재 명령에서 만들어진 형상이니까 이건 구속 조건을 붙여주겠다라. 자, 요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얘네들 지울게요. 자, 구속 조건에서 구속 조건 추정 범위를 선택을 하고 모든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 다시 L 선 이쪽으로 와서 딱 걸렸죠. 걸렸는데 지금 표시부터 약간 다른 게 지금 거의 실선이에요. 실선. 얇긴 한데 아까는 점선.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 실선. 아까보다 좀 진하게 보이죠. 네, 저렇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클릭하고 또 이렇게 쭉 가서 딱 맞췄어요. 아까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이 안 붙었단 말이야. 클릭을 할게요. 그랬더니 뭐야? 노란 점이 표시가 돼. 자, ESC를 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갖다 대면 뭐야? 구속 조건이 붙었네? 누구랑? 쟤랑. 네,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바꾸면 바뀌어요.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구속 조건을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나와가지고 연결 표시가 나오는 건 요거까지가 추정이에요. 근데 이 구속 조건 그 추정의 범위는 뭐냐면 이 추정한 걸 붙이냐 마느냐 이거를 이제 골라주는 거거든요. 붙일 거냐 말 거냐. 추정이 됐는데 그걸 구속 조건을 네가 붙일 거야? 아니면 말 거야? 그럼 붙일 거면 어떤 애들끼리 붙일 거야? 이건데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애들끼리 붙일 거야? 아니면 이 스케치 내에 그려져 있는 다른 애들하고도 붙여줄 거야?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옵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현재 형상에서에만 이제 되게 이제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전체 형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스케치가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 있는 대로 구속 조건이 다 붙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붙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딱 해서 나 한 이 정도 포인트에서 점을 찍고는 싶은데 내가 쟤하고 얘 대충 이 정도 포인트 정확하게 이 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얘하고 구속을 걸기 싫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게 안 생긴다. 그쵸?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마우스 왔다 갔다 해봐요. 추정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추정이 꺼진다 그랬는데, 이때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마우스 따라오는 거 느리죠,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노트북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걸 데스크탑에서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좀 성능 낮은 데스크탑에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러면 거긴 여전히 그냥 노트북하고 똑같이 끊기더라고요. 이게 연산을 되게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게 연산을 되게 많이 해놔봐요. 그래서 뚝뚝 끊기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에 상당히 아쉬운 거는, 저 구속 조건 추정을 왜 키를 누르고 있어야지 꺼지는 상태를 만들었느냐. 이게 전 안타까워요. 그냥 아예, 우리 이제 펑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캐드에 이제, F3, 스냅, 오스냅 거는 거, F3으로 온, F3 또 누르면 오프. 이런 식으로, 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온, 컨트롤 키 누르면 오프. 이런 식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었으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이걸 누르고 있어야지만 그동안 구속 조건 추정을 하지 않는다. 개념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예 구속 조건 추정 기능 자체를 꺼버리든가,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추거든요. 왜냐면 추정이 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비추인데 그래도 난 싫다 그러면 아예 꺼버리고 그냥 모든 구속 조건을 내가 일일이 다 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구속 조건 추정을 꺼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수직까지 다 꺼지거든요. 그러면 또 불편해.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계륵 같은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이제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사용자 입장으로 평가하기엔 잘못 만들었다. 저 구속 조건 추정의 온오프 기능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온오프 기능으로 했어야 한다.
간단한 토글 펑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드에 있는 오스냅을 F3으로 온, 오프 하듯이 이렇게 온, 오프 기능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래야지 이제 안 걸린다. 요런 것도 이제 요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지 구속 조건 추정이 안 걸린다. 그래서 실제 실무할 때는 이 컨트롤 키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속 조건 추정의 이제 범위에서 옵션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옵션 한 가지. 근데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고, 이거는 내가 이제 선택, 요 아이콘이 활성됐을 때 선을 선택해요. 얘하고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하기. 눌러주면 두 개 색깔이 약간 흐리게 나오죠. 약간 이제 밝다 그러죠. 흐리다기보다는 밝은 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이제, 구속 조건 추정에 사용되는 애다. 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L 해가지고 내가 요 근처에서 알짱알짱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딱 클릭을 하면,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L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클릭을 하고, 요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 구속 조건이, 붙네? 왜 붙지? 이게 붙으면 안 되는데. 얘하고는 붙어야죠. 얘하고는 붙었고, 추정하고 상관없는 애를 해가지고 해야지. 얘는 붙었죠, 얘. 이렇게 붙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선해서, 여기서 알짱알짱 되면, 그쵸? 여기서 이제 얘의, 요 방향으로 내가 알짱 되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클릭해서, 이렇게 딱 하면 얘는 안 붙어요. 왜? 얘는 내가 선택한 애가 아니잖아. 그쵸? 내가 선택한 선에 대해서만 구속 조건 추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얘하고 얘 할 때, 상황을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델. 그러면 이제 얘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L. 추정이 걸리고, 구속 조건이 붙고, 그쵸? 그럼 이쪽은 L. 여기서 추정이 잘 안 걸려. 이게 선택해서 제거된 추정이 잘 안 걸려. 걸리고, 이렇게. 그런데 구속 조건이 안 붙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버벅거리니까, 이렇게 이제 선을 선택해서, 내가 추정을 걸어줄 선을 선택해서 쓰면 좋은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스케치가 복잡하면, 그걸 다 일일이 내가 지정해서 선택하기도 어렵고,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때 그릴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내가 이제 구속 조건 추정을 걸 거냐 말 거냐를 모두 다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이 선은 구속 조건 추정에 쓸 거야, 이 선은 추정에 쓰지 않을 거야를 걸 다 예측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다, 이것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냥 추정 온오프를 토글키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게 안타깝다. 아예 추정을 꺼버리려면은 저기 환경 설정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참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속 조건 밑에 있는 좌표계 편집과 구속 조건 추정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원래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요겁니다. 자, 자동 치수기 및 구속 조건. 치수를 자동으로 주고 구속 조건도 자동으로 준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사용 범위가, 내가 직접 스케치를 그린다라고 할 땐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느냐. 왜냐면 내가 스케치를 그릴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구속 조건 다 붙이잖아요. 구속 조건 다 나와요. 그냥 내가 뭐 사각형을 그린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땅 해주면, 뭐, 수평, 평행, 직각, 뭐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 그렇죠? 구속 조건 다 들어와요. 단지 이제 뭐예요? 치수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치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자동 치수기 및 구속 조건 요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과, 치수 구속 조건과 그냥 여기 구속 조건이라는 건 형상 구속 조건. 형상 구속 조건.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치수는 안 넣을 거야. 형상만 넣을 거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구속 조건 안 넣고 나 치수만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형상을 안 넣고 치수만 줄 거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난 거기에만 구속 조건을 추가로 자동으로 추가를 할 거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치수가 18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케치가 완전하게 정의가 되려면 치수가 18개 정도 추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치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18개 치수 필요.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면, 지금 아무 선도 선택 안 했어요. 곡선을 선택 안 했어요. 적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전부 다 치수를 다 기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적용한 거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치수만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눌러주면 치수만 막 다 이렇게 기입을 해줘. 그 다음에 제거. 구속 조건만 넣겠다 그러면 구속 조건만 딱 활성하고 적용을 누르면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거야. 지금 들어가고 치수는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직접 스케치를 그릴 때는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직접적으로 그릴 때는 내가 어떤 치수를 잡아줄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기입을 하는데, 얘를 사용을 하면 적용 아무렇게나 막 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맞춰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뭐가 안 되는 느낌이 커요. 얘.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직접 스케치를 그릴 때 얘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언제 쓰냐? 이제 우리가 이제 3D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2D 도면이 있어. DWG 파일이 있어. 근데 얘를 3D로 만들어야 돼. 근데 좀 빠르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구속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이제 3D 파일, 그러니까 2D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3D 작업할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인벤터는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다. 왜냐하면 인벤터는 오토캐드랑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그래서 인벤터는 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 방법을 사용을 할 때 구속을 이제 어떻게 붙일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벤터, 오토캐드에 있는 DWG 파일을 가지고 인벤터로 갖고 와서 작업하는 방식들 인터넷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구속 없이 그냥 작업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빠르게 작업하고 이 작업한 파일을 요번에 한 번 쓰고 안 쓸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그냥 스케치만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작성한 그 도면 그 형상만 갖다 붙여놓고 구속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걔 이용해가지고 바로 모델링을 해버려요. 그거는 그 파일을 요번 한 번만 쓰고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라는 건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면 이걸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파일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스케치한 거 다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구속을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형상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되게 피곤합니다.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나마 이제 요새 인벤터가 갖고 왔을 때 그 특성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오토캐드 그 파일하고 같이 띄워가지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영상 이제 전환하고 파일 오토캐드랑 인벤터랑 같이 띄워놓고 그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화면 전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캐드하고 그 다음에 인벤터하고 화면을 반반 이렇게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따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무 캐드 파일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캐드 파일이나 사용을 하시고 저는 오토캐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분은 뭐 별도로 주변에 제가 그냥 요 파일을 캐드 파일을 드릴게요. 근데 캐드 프로그램은 오토캐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이 파일은 제가 따로 저장해서 드릴게요. 제 자료 올리는 데다가 드릴 테니까 뭐 혹시 캐드, 오토캐드 없으신 분들은. 근데 가급적이면 인벤터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오토캐드를 배우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하고 있던 스케치 3는 마무리를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빠져나가고,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스케치 3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델리트로 지울게요. 지우고 2D 스케치 시작. S죠, S. S 눌러가지고 XY 평면 클릭을 해서 들어갈게요. 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이제 오토캐드 DWG 파일을 인벤터에 삽입하는 방식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딱 이렇게 다 드래그, 캐드 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C를 하고, 지금 요 상태에서 요 화면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를 붙여주는 방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 형상의 제일 끝과 끝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걸 여기다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스냅은 안 떠요. 그냥 대충 놓는 거예요. 임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놔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 선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의 위치라든가 원점 대비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정의가 안 돼 있죠. 치수라든가.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잡아서 이렇게 휙 움직이면, 아이고, F9를 눌러서 구석 조건 안 보이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막 바뀌죠. 막 바뀌어요. 막 바뀌는데, 저 바뀔 때 특징을 보면 끝점들은 지금 다 구석이 들어가 있어요. F8 눌러서 보면 끝점들이 그렇게, 그리고 선에 딱 맞닿아가지고 끝나는데도 구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많이 개선된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안 붙었어요, 저것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딱 끝점 잡아 당기면 선이 분리가 됐어요. 끊어졌는데, 지금은 그 상태는 안 되고 끝점들이 이제 구석 조건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구석이 안 들어갔죠. 뭐 얘가 이제 잡아서 움직이면 F9 눌러서 끄고, 잡아서 움직이면 기울어지는 게, 얘가 수직하다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구석이, 형상 구석이 없으니까 수직하게 안 되는 거고, 이 점의 위치가 옮겨진다는 건 위치에 대한 치수 구석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빠르게 쓰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스케치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라는 건 나중에 저 부품을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3D CAD를 얘기할 때 이 수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빼버리면, 나중에도 이 부품을 내가 몇 개의 치수만 바꿔가지고 수정해서 쓸 수 있어, 이걸 빼면 솔직히 말하면 3D CAD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2D CAD가 빠르고 편해요. 그런 장점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D CAD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는 건, 내가 한번 만든 부품을 언제든 수정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 그 수정하는 과정이 되게 단순해. 우리가 오토캐드에 수정하려고 그러면 아예 뭐 선 옵셋하고 트림으로 잘라내고 아예 그냥 다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데, 3D의 장점은 이제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3D CAD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3D CAD는 양산업체에 좋다. 왜? 양산업체는 기존에 생산하는 부품을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디파이라는 게 개선이죠. 개선할 때 전체 형상이 다 바뀌진 않아요. 거의 약간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의 형상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수정을 해서 간다. 그런 작업을 할 때는 3D가 훨씬 빨라요. 기존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장점인데, 지금 요 상태로 놔두고 그냥 작업을 해버리면 그게 안 돼. 수정 자체가. 파라메트릭 구조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얘 파라메트릭 구조로 완전 확정을 지으려면 내가 일일이 여기다가 치수 다 넣고, 그쵸? 이런 거 해야 돼, 일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 위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고, 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2mm,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거 준 걸로, 안 되죠. 지금 밑에 보면 44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그럼 저 44개의 치수를 다 주고 44개의 치수를 다 준다고 해도
아직 빠진 게 뭐예요? 구석이 안 들어갔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평이니 수직이니 이런 구석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기에 들어가야 될 구석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그건 또 써주지도 않아. 몇 개의 구석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써주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저게 완전 정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일일이 내가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쵸?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거 이제 치수는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델리트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구석을 어떻게 빠르게 줄 거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인벤터나 이 경쟁 소프트웨어인 이제 솔리드웍스나 자동 구석이라는 개념이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없었고 나중에 생겼는데 생긴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설계를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설계를 하고 있을 때도 저 자동 구석 기능은 있었으니까 10년도 더 넘게 거의 20년 뭐 그렇게 2000년대 아마 저게 자동 구석 개념이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2000년대쯤 와서 자동 구석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저게 그때부터 있던 기능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따 또 한 가지 컨텐츠,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동 구석기를 딱 눌러가지고 해주면 지금 일단 치수랑 구석 조건 다 선택돼 있죠. 예, 이 상태에서 적용 눌러주면 여기 보면 갑자기 앞정이 막힙니다. 자, 제가 제거해볼게요. 제거하면 앞정 빠지죠. 적용해주면 앞정이 막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종료. 하면 뭐예요?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표시되죠. 완전 정의가 됩니다. 빠르게.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일일이 그린 스케치가 아니라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활용을 할 때 구속을 빠르게 준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귀찮은 분들이 이렇게 쓰시기는 하는데 이게 권장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치수를 줄 때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제어할 때 내가 포인트로 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전체 길이가 이게 140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요쪽 끝을 제어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요 선까지 떨어진 저 거리를 제어할 거야. 내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건 내가 의도한 바랑 다른데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랑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자동 구석을 사용할 때 실무에서 자동 구석을 사용할 때는 치수는 빼요. 왜? 치수는 내 기준대로 갈 거니까. 대신에 어떤 건 활용을 하냐면 형상 구석 조건은 그거는 뭐 꼭 내 기준대로 갈 필요 없으니까. 치수는 항상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게 좋지만 굳이 뭐 그것까지 형상까지는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처음 다 혼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컨트롤 Z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치수를 체크를 끕니다. 끄고 적용을 눌러요. 구속 조건만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F8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구속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 위치만 내가 제어를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치수를 내가 일일이 줄 때는 일반적으로 원점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치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줄 수 있는 치수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줘요. 왜냐면 이제 원점하고 거리를 먼저 주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일치. 나는 원점하고 여기 이 선을 일치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 형상이 늘어나죠. 기존 내가 갖고 온 형상이 틀어질 수가 있어. 구속 조건이 다 들어가는 상태예요. 네. 지금 이게 거리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원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으로 갖고 왔는데 142가 돼버렸잖아. 왜? 얘만 갔어. 이 선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온 형상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점하고의 관계를 먼저 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치수를 먼저 정의할 수 있는데 다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원점하고의 위치를 관계해 줘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요 구속이라는 걸 주기 전에 아예 주기 전에 먼저 요것도 안 되네. 다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원래 처음에 주기 전에는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 원점까지 와버렸다. 다시 갖고 와볼게. 아예 스케치를 다시 할까요? 자 이거 끄고 확인하고 스케치 아이고 취소 취소. 제가 전체를 다 꺼버리려고 그랬네.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야 되는데. 네. 자, 스케치 4를 델리트. 네. 자, 여기서 2D 스케치 시작. S 하고 엑소의 평론하고 다시 캐드 와서 다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여기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놓고 대충 놓을게요. 대충 이렇게 놓고 어차피 안 맞으니까 위치. 자, 놓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서 일치 조건 먼저 줄게. 일치 얘하고 이 선하고 얘하고 일치. 예, 안 따라오네요.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치수 먼저 다 줘야 돼. 치수 먼저 다 주고 그럼 잡아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성만 먼저 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는 본인이 관리할 관리 포인트에 맞춰서 기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동 치수 기입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 여기 곡선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죠. 이제 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요 선 난 얘하고 얘에 대해서만 구속 조건을 주고 싶어 해서 적용을 해주면 네, 딱 거기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얘하고 얘에 대해서 원점이 빠져 있으니까 원점 기준으로 치수를 안 주죠. 제거 원점까지 포함할까요? 자, 원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제 원점 기준으로 쭉쭉쭉쭉 가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들, 그렇죠?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 점에 대한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에 대한 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점, 이 선에 닿아 있는 구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끝점에 대한 치수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치수를 기입하는 형태가 이상해. 근데 이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절대 거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기능을 치수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려 그러면, 만약에 얘하고 준다 그러면 얘하고 이 선의 이 거리를 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수직을 기준으로 치수를 주지. 저렇게 두 점의 대각거리, 오른쪽 클릭, 정렬. 선을 선택했구나. 정렬이 안 되겠구나. 이 두 점의 대각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설계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건 설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저렇게 줄 리가 없지. 내 설계 치수를 정하는 포인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인데 저런 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캐드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이제 미업 같은 데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최근이긴 한데 예전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개발자가 설계를 너무 모른다. 우리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동 구속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도면 쪽 가면 자동 치수 기입도 있어요. 자동 치수 기입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와 이거 편한 거니까 다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써요. 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면적인 개념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그냥 지 멋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치수를 지 멋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설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는 이거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업무가 줄어요. 안 줄거든.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업무가 줄어? 하나도 안 줄어. 근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제
자동 구속 기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퓨전에도 있어요. 퓨전.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요새 퓨전 오토데스크가 자꾸 이제 AI 하잖아요. 지금 AI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인벤터밖에 없어요. 인벤터는 AI 기능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3D의 AI는 퓨전한테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벤터 쓰지 말고 이제 퓨전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퓨전이 새로 만든 거니까. 지금 우리 인벤터 손 놓고 싶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꾸 퓨전 쪽에 AI다. 근데 문제는 퓨전에 붙은 그 AI들이 진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AI냐. 그러니까 그게 형태적으로는 AI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AI가 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토데스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AI가 인기니까 AI를 붙이면 혹하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적인 영업이에요. AI라는 용어로 사람을 혹하게 하고 기능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갖다 넣어놓고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가장 많은 건 솔직히 말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에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AI를 활용한 설계인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AI를 활용한 설계는 아니에요. AI가 있기는 AI 기능이 있긴 한데 AI를 활용한 설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AI 기능은 진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부분에 들어가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포지션에 걔가 들어가요. 아무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포지션. 근데 그건 나중에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제가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어차피 자동 구속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인벤터에 있는 자동 구속도 이제 뭐 굳이 쓴다고 하면 형상 구속을 붙이는 데만 쓰고 치수 구속을 붙이는 데 일반적으로 안 쓴다라는 건까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퓨전에서도 이제 스케치 작업하러 들어가야겠죠. 물론 인벤터 쓰시는 분들이고 이제 퓨전을 배우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못 따라 하실 텐데, 그리고 퓨전이 안 깔려 있고, 이 부분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은 이제 퓨전의 이제 AI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 이제, 퓨전은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동 구속에 관련된 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원래 퓨전은 저 자동 구속이라는 기능이 아예 없었어요. 이게 올해인가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자동 저 구속이라는 건 다른 소프트웨어는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다른 소프트웨어는 10년도 전에 있던 기능을 이제 와서 넣어놓고 우린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첫 번째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린 대단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뭐 어쨌든 뭐 애플도 이런 행위를 하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됐던 거를 이제 와서 업데이트를 해놓고 우리는 혁신을 이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혁신을 이룬 게 아니죠. 그냥 너네가 안 된 것 뿐이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요새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예,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쨌든 넣었어요. 근데 이제 퓨전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인공지능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것과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 그게 인공지능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쓸모가 없는 데가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퓨전으로 넘어가세요. 퓨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치에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스케치 작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건 단축키가 없고, 요 아이콘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평면을 선택하는데, 똑같이 정면에 해당하는 평면. 근데 얘는 정면이 XY가 아니라 XZ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벤터는 Y업 시스템으로 돼 있고 Y가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퓨전은 Z축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 요거는 퓨전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많이 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퓨전 같은 경우는 Y업 Z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서. 환경에서. 근데 요새는 기본이 Z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은 Z업이 기본인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XZ 평면을 선택을 해서 XY 평면을 선택할게요. 왜냐면 XZ 평면에다 얘를 갖다 붙이면 약간 문제가 있어. 그것도 이제 한 단점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퓨전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XY 평면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얘를 갖다 붙이는 방법인데,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인벤터에서는 이제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서 딱 클릭을 해가지고 컨트롤 V를 딱 했어요. 안 돼요. 이거는 퓨전 옛날부터 봤어. 퓨전의 어마무시한 단점입니다. 아니 이거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제품 아니야? 근데 왜 오토캐드하고 호환성이 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솔리드웍스도 되는데 경쟁사 소프트웨어도 되는데 퓨전만 안 돼. 일단 오토캐드랑 같이 쓰기에 상당히 안 좋다. 퓨전. 이런 식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무조건 파일로 불러야 돼. 파일로. 그래서 이제 옆에 건 지금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고 그냥 얘를 전체 화면으로 놓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놓고. 의미 없는 짓이야. 자, 그럼 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삽입에 가셔가지고, DWG 파일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건 DXF로 삽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일을 DX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놨어요. 변환을 해놔가지고, 걔를 갖고 올 겁니다. DXF 삽입. 해서, 평면, 지금 스케치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일단 스케치에서 나가야 돼. 맞아. 스케치 컨트롤 Z로 빠져나가고 이 상태에서 삽입 DXF 삽입 그 다음에 평면을 선택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요 평면이라 그랬죠. 요 평면 잡고 XY 평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DXF 파일 선택 눌러서 얘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 접속하려는데 클라우드에 올리진 않았어요. 내 컴퓨터에서 선택 내 컴퓨터 폴더로 접속을 하고 여기서 자동 구석 DXF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면층이 다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단일 스케치로 할 거냐 아니면 도면층당 스케치 하나씩 할 거냐인데 저는 지금 단일 스케치로 갖고 올 거예요. 네, 확인 해주면 이렇게 갖고 와졌죠. 이게 이제 원점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려놓은 게 원점 위치에다 그려놓은 게 아니라 원점에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저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스케치, 여기 스케치라는 자원 폴더가 있고 이 자원 폴더에서 자동 구석 이렇게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스케치를 수정하러 들어갈게요. 상당히 버벅거리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거 구석해주는 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끝점 구성은 돼 있어가지고 점을 잡아서 움직이면 중간 끝점은 구석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아까 인벤터보다 구석이 좀 덜 되죠. 요게 딱 닿아 있는 거 이렇게는 안 되네요. 요것도 연결 안 되고 요것도 연결 안 되고 얘는 구석 조건 측면에서는 인벤터보다 빠진 게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컨트롤 Z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고 그러면 얘는 해야 될 일이 더 많네. 더 많으면 이제 더 하기 힘드니까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네가 수동으로 해야 돼. 힘들어도 네가 수동으로 해야 돼. 그럼 심지어는 이제 뭐예요? 이 선의 끝점하고 얘하고 이 선하고 일치하는 것까지 다 줘야 돼. 상당히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생겼다? 여기 이제 자동 구석을 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면 자동화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화. 자, 그래 놓고 저거를 딱 클릭 해주면 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뭔가를 이렇게 막 생성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저 형상에 내가 구석을 어떻게 줘야 될까? 라는 건데, 원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원점이 저 멀리, 저쪽 끝에,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원점하고의 구석을 이제 주기 위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실제 형상의 치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달라요.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더 많은 레이블 생성을 딱 클릭하면 두 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 그러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두 개 더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확실히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판단을 다양하게 해요. 요렇게 나는 붙여봤어. 요렇게 나는 붙여봤어.
요렇게 나는 붙여봤어. 요렇게 나는 붙여봤었는데, 자, 얘는 뭐냐면, 룰이 없어요. 그냥 있는 선에서 요렇게 한번 붙여보고, 돌려가지고 또 저렇게 한번 붙여보고, 그냥 있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만 하지, 설계자가 바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기준으로 어떻게, 어딜 기준으로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인공지능이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가 바라는 것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하긴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설계자가 생각하는 룰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하면, 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방법적으로 뭐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 그 룰에 맞춰서 작업을 하니까. 근데 그 룰은 없어요.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자물쇠 표시가 완전 정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지금 4개 결과가 다 완전 정의가 안 돼요. 이게 얘가 뭐 어디에 약점을 가지냐면 CAD에서 그리는 타원. 지금 요 부분이 완전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타원이. 타원 형상에 대한 정의가 완전 정의를 좀 힘들어해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타원을 다 완전 정의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타원은 완전 정의를 하기는 하는데 타원이 이렇게 잘려있고 이상하게 돼 있으면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완전 정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인벤터하고는 사뭇 다르죠. 인벤터는 완전 정의에 도달했어요. 근데 얘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저 부분은 사용자가 찾아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치수를 쓸 거냐? 근데 아까 그래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 알겠어. 그쵸? 이건 확실히 제가 인정했어요. 그래 저렇게 나오면은 얘는 인공지능이야.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 인공지능이. 이렇게도 기입해보고, 그쵸? 되게 단순하게 기입했죠. 대신 구석 빠진 게 너무 많아. 그쵸? 얘는 요것도 구석 안 됐고, 요것도 구석 안 됐고, 요것도 구석 안 됐고, 그쵸? 이렇게도 기입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알겠고, 저 생각을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아니다 라고 구분하는 건 요새 오토데스크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긴 한데, 오토데스크가 어떤 헛소리를 하냐면, 자동화도 인공지능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뭔가 됐으면 인공지능이 도입됐다라고 봐야 된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쪽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나 아니면 그록, 아니면 구글 AI한테 물어보셔도 다 똑같은 걸 알겠지만 자동화 됐다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인공지능을 갖다 붙여놓으면 자동화를 좀 더 고도화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자동화 됐다, 자동으로 뭔가 생성을 했다 그래서 그게 다 인공지능을 썼다라고 말하는 건 말에 어폐가 있어. 되게 위험한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부터 인공지능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썼다고 해서 그걸 인공지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인공지능인데, 그럼 요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와 하고 열심히 쓰려고 하는 인공지능이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인공지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 거를 갖고 온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공지능인지 모르고 썼던 옛날 것들을 갖고 온 그 자동화된 인공지능들은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우리 얘기를 안 해요. 왜?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실질적인 효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결과에서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기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착착 지워가지고 재정리해서 사용하면 되죠.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재정리 해보셨어요? 재정리 한번 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주는 게 더 빨라요. 치수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일일이 지워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도면을 내가 그리는 건 쉬운데 내 밑에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밑에 직원이 잘못 그린 거를 내가 잡아내는 게 더 어려워요. 시간이 그게 더 걸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하다가 일 바쁘면 어떡하냐면, 밑에 애한테 일 준 거, 밑에 애가 땡판 치잖아요?
그럼 됐어. 아, 너 저리 가. 하고 그냥 본인이 해버려요.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버린다고. 왜? 그게 더 빠르니까. 걔 거 그거 보고 수정하느니 내가 처음부터 그리는 게 빨라. 그거라고요. 수정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처음부터 내가 주는 게 더 빠르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거 인공지능 쓰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토데스크는 이렇게 쓸모없는 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인벤터에 있는 인공지능이 없는 자동 구속 조건보다 안 좋은 게 뭐냐면 인벤터는 치수를 내가 쓸만하지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속 조건만 자동으로 주고. 그렇죠? 구속 조건만 자동으로 주고 어떻게 한다? 치수는 안 준다. 그리고 치수는 내가 기입하면 되지. 근데 얘는 그걸 선택을 못 해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치수량을 여기서 게이지가 있는데 구속 조건 수량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줄인다고 해서 구속 조건만 남고 치수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게이지를 놔야 구속 조건은 다 있고 치수만 빠지는데 그것도 몰라. 이게 랜덤이잖아요. 랜덤. 이러면 이거 못 써요. 차라리 인벤터처럼 걔는 AI가 아니더라도 구속 조건만 주든가 내가 선택만 해서 주든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뭐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인공지능이니까 편하대, 빠르대, 좋대, 안 빨라, 안 좋아, 일거리가 늘어. 이런 걸 갖다 놓고 인공지능이니까 우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맥스치로 놔가지고 구속을 다 붙여놓고 쓰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치수를 다 지워요. 그러니까 이러고 써야 돼. 야, 씨. 화한장 하겠다. 하다 못해. 형상 구속 조건과 치수 구속 조건은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게 해줍시다. 인간적으로. 인공지능 빼도 좋으니까 인벤터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저 자동 치수 기입은 AI가 없는 인벤터의 자동 치수 기입, 자동 치수 기입이에요. 자동 구속은 AI가 없는 인벤터의 자동 구속이 훨씬 좋다. 네, 이런 거죠.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인벤터에 있는 가장 핵심은 자동 구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거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구속 조건 추정 추정 범위였죠. 그리고 좌표계 편집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